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현재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또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매수 전환하면서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CP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는 CPI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니 빠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가 실제로 쇼크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혼돈의 시장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적으로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지금 팔아야 돼? 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이번 주까지는 여전히 수급에 대한 공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 파이터 시간에 저희가 짚어드리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주와 또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주 섹터, 또 그리고 DB하이텍 등 반도체 섹터와 휴마시스, 바이오플러스 등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덕전자와 DB하이텍이 만났습니다. 반도체주인데요. 또 그쵸. 패키지 기판 사업을 네.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덕전자와 함께 또 DB하이텍은 사실상 물적 분할 수순에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이거죠. 사도 되나? 혹은 추매해도 되나? 아마 손절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대덕전자를 사도 될까? 아니면 추매해도 될까? DB하이텍은 특히나 이러한 또 흐름이 많을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조정이 깊었는데 저점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한번 이용해봐도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뿐만 아니고 반도체 하이텍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덕전자와 DB하이텍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맞아요. 그럼 어떤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을지 김태성 팀장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덕전자인데요. 네. 대덕전자 또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하신? 일단 대덕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택받지 못한 DB하이텍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DB하이텍이 이번에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분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악재,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투심이 굉장히 약해요.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꼬임이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는 대덕전자는 현재 위치에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가장 핫한 것은 결국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도 안 가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희망을 보여준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지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혹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준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FCBGA, 그러니까 즉 패키지 기판 관련한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의 반등 우리가 노려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IT 아마 코로나19 때 급락을 맞았고 또 그 이후에 급상승을 경험했던 분들 저희가 이제 이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IT 반등 나와서 좋은 흐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만큼의 상승 랠리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출하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대덕전자 같은 이 패키지 기판 모바일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모바일이 예전만큼 또 잘 팔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갑부터 닫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안 바꿔도 될 제품들 많이 안 바꾸게 돼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모바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강한 반등세 혹은 다시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픽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조금은 이제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자. 하지만 또 이렇게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은 지금 몇 년째 쓰고 계세요? 또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원래 기존에는 네. 2년 정도 교체를 했었는데 지금 3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좀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덕전자는 그래도 또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아마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그래도 정말 고민이 좀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밴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지금 27,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조정에 뭐 지금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28,000원 이하 혹은 그러니까 24,000원과 28,000원 이하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분할로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일 것 같고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4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요. 22,000원으로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2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장기 이익평을 또 이탈이 되는 그러한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요. 손절가 22,000원 꼭 체크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덕전자였습니다. 중장기로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4,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2,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수젠텍과 HK 이노엔이 만났는데요. 요즘 또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쯤 사도 되나? 이제 너무 시세가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고민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 최근에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고 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뭐 원숭이 두창항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이지만 또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을 좀 놓고 봤을 때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좋은 매수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IT 안 좋다는데 전기전자도 그다지 지금 좋지 못하다는데 그럼 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지금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 이게 1차적인 고민일 것 같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일 것 같아서요. 수젠텍과 HK 이노엔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과 또 원숭이 두창도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정말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분들한테는 좀 속상한 이야기이시겠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수젠텍, 랩지노믹스, 시젠, 뭐 한국 BNC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과거에 코로나19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가 그 당시에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이라도 적은 손실률로 저는 정리해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완화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이제 거의 뭐 자연스러운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을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 대신에 HK 이노엔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급 파이터 시간 때 이제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지만 언급했던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 그룹주, 또 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레고캠바이오 혹은 알테오젠 혹은 셀리버리 거의 한 대여섯 종목 안에서 좀 압축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종목군들 지금 위치 보면 바닥권 대비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우리 그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지수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HK 이노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그리고 뭐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부진한다 하더라도 HK 이노엔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티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굉장히 큰 기대감 또 그 기대감에 맞는 성과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부진하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향후 성과를 기대할 만한 기업들은 저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에 대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HK 이노엔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위치 충분히 매력적이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관련주를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HK 이노엔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과는 다르게 그냥 종가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특성상 한 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제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모양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밀렸었던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악성 매물이 일부는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55,000원 대신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도 손절가를 꼭 유의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은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김태석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VM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JVM 또 이렇게 왜 JVM을 전방산업 호황이다 또 이렇게 그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JVM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약 3개월 전에 이미 수급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자,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자동 조제하는 설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지금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재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고 또 이제 임금을 또 줄여야 되는데 또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로보타 또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 뭐 로봇 관련주도 뭐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JVM이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JVM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안 좋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수가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더 좋은 또 폭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관심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부담과 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있는 지금 JVM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뭐 JVM은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단기적인 매매를 지금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2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18,000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JVM이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